네, 이번 장에서는 모스펫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MOS 트랜지스터를 배울 거고, 기본적으로 모스펫의, 그러니까 저희 트랜지스터의 타입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많이 쓰이는데, BJT, 앞에서 배운 BJT와 그 다음에 뒤에서 지금부터 배울 모스 트랜지스터, 모스펫이 많이 쓰입니다. 그 중에서도 모스펫은 우리가 알고 있는 최첨단 공정들,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에서 많이 쓰이는 거라서, 더 지금 현재 반도체 시장을 봤을 때는 BJT보다 훨씬 더 많은 포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잘 배워야겠죠. 네, 이 챕터에서는 모스펫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배우고, 그 다음에 모스펫의 모델링, 앞에서 배운 것, BJT랑 비슷하게 모델링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아까 그 BJT에서 NPN과 PNP를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N타입과 P타입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네, 모스펫, MOS는 뭘 뜻하냐면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이렇게 해서 세 개의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MOS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는 일단 캐패시터를 먼저 배우게 되는데 그 이유는 모스펫의 동작이 이 캐패시터를 얘기하면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캐패시터가 먼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제일 배우고 싶은 건 모스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 그래서 모스펫이라는 걸 배우게 될 겁니다. 자, 모스가 MOS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냐 보시면 여기 컨덕티브 플레이트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이제 메탈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가 메탈. 사실 최근에는 최근이 아니라 사실 이게 폴리로 많이 최근에는 폴리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러다 다시 메탈로 돌아갔죠. 그래서 이런 히스토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쓰는 공정들 우리가 아, 대학원 레벨이나 혹은 뭐 중견기업 이 정도에서 쓰는 아주 최선단 공정이 아닌 경우는 대부분이 여기를 폴리로 만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디바이스 피직스 배우면서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폴리로 만드는 게 좀 더 간단하고 더 파인 패터닝 할 수 있다. 뭐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제가 여기서 다룰 레인지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넘기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원래는 메탈, 옥사이드, 여기가 메탈, 그다음에 여기가 옥사이드, 여기가 세미컨덕터. 그래서 여기 MOS라고 소개를 해야 되는데 저자도 이제 여기가 메탈이 지금 거의 안 쓰이니까 이걸 책을 쓰던 그 당시에는 메탈을 거의 안 썼으니까 이제 컨덕티브 플레이트라는 이름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MOS는 말 그대로 이런 피지컬한 이 구성에서 나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MOS 이렇게요. 그죠? 자, 옥사이드가 뭐냐면 여러분들 뭐 세미컨덕터 피직스 같은 거 배웠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옥사이드라는 거는 어, 주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실리콘 다이옥사이드죠. SiO2. 실리콘을 산화시키면 얘는 절연체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인슐레이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인슐레이터라고 되어 있죠. 물론 이게 최근 들어서는 뭐 다른 머티리얼 다른 머티리얼 쓰기도 합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냥 SiO2라고 초창기에 모스펫은 SiO2를 썼기 때문에 이제 옥사이드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옥사이드는 인슐레이터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P타입 혹은 N타입의 반도체가 됩니다. 근데 반도체는 아까 우리가 오래전에 배웠지만 반도체라는 건 결국에는 도체와 부도체 중간쯤 되는 어, 특성을 가지고 어쨌든 얘는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컨덕터에 좀 더 가깝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데피니션상으로만 보면요. 그래서 여기 탑이 컨덕터, 그 다음에 바텀이 컨덕터, 그리고 컨덕터 두 개 사이에 인슐레이터를 채웠다.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두 개의 컨덕티브 머테리얼 사이에 인슐레이터가 있으면 이건 캡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MOS 캐패시터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뒤에서 배우겠지만 트랜지스터는 우리가 얘를 캐패시터로 쓰기보다는 캐패시터를 만듦으로 인해서 전개를 인가하고 그 전개로 인한 특성을 통해서 요 사이에 여기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는 요 사이에 저항을 컨트롤하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건 좀 더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메탈과 옥사이드, 그 다음에 세미컨덕터가 있으면 캐패시터처럼 동작한다라는 것 정도를 배우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의 그림은 모스펫의 단면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스펫을 쫙 만들고 나면 얘를 탁 자르면 이런 단면이 보인다. 그렇죠? 이게 모스펫 단면도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뜯어서 갖고 오면 이런 식으로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것처럼 게이트, 얘가 이제 메탈이겠죠? 메탈, 얘는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옥사이드, 그다음에 얘는 P 서브스트레이트니까 얘는 P형 반도체죠. 세미컨. 그래서 얘는 이렇게 MOS가 된다. 이런 식으로 요 방향으로 MOS가 됩니다. 근데 앞에서는 우리가 기억하겠지만 탑 플레이트가 있고 우리가 인슐레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세미컨덕터가 있죠. 그리고 앞에서는 여기다가 전극을 달았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요 사이에 요 A하고 B라고 할게요. A, B 터미널 사이에 걸리는 저항을 컨트롤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이제 모스펫의 주요 용도인데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도체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다 파서 이 MOS를 다 파서 여기다가 전극을 인가해야 되죠. 근데 이렇게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능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여기가 이제 아까 배웠던 모스캡이죠. 여기까지가 모스캡이고요. 캡을 여기에다가 이제 전개를 우리가 전압을 포텐셜을 인가하고 싶은데 그렇게 바로 이렇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여기다가 굉장히 높은 농도의 반도체를 연결합니다. 그러면 반도체의 도핑 농도가 높다는 얘기는 곧 여기에 걸리는 저항이 작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굉장히 작은 저항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냥 이 M 플러스의 용도는 우리가 원래 전개를 여기다 인가하고 싶은데 이렇게 만들기가 어려워서 위에다가 이제 터미널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근데 얘 사이에 거리가 있으니까 얘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높은 농도의 반도체로 만들어 버리면 얘를 쇼트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스펫을 이런 식으로 디자인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세미컨덕터 피직스 해서 잘 많이 배웠겠지만 여기가 이제 오미 컨택을 만들어서 이제 실제 우리가 진짜 터미널을 만들고 여기다 연결하면 얘가 여기까지가 그냥 마치 저항이 거의 없는 것처럼 동작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래는 모스캡처럼 만들고 싶었는데 왼쪽과 오른쪽에다 이제 터미널을 만드는 게 어려워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확장해서 이런 구조가 됐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디바이스 모스펫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BJT를 우리가 아까는 아니죠. 옛날에 배웠던 걸 생각해 보면요. BJT는 에미터하고 컬렉터가 서로 다릅니다. 그죠? 왜냐하면 도핑 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미터하고 컬렉터는 서로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전압을 인가하던 에미터와 컬렉터의 역할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거꾸로 연결하면 동작을 잘 안 하겠죠. 그런 문제가 있을 뿐 그런 문제가 있죠. 근데 모스펫은 지금 보면 이 단면도 보면요 좌우 대칭입니다. 그죠? 왼쪽과 오른쪽이 완전히 똑같죠. 그래서
모스펫은 여기서 설명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모스펫의 터미널을 세 개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터미널은 메탈에 바로 연결되는 터미널 게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다시 요 그림으로 와서 이 모스켓 만들면 그 양단에 터미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양단을 각각 하나씩 소스하고 드레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터미널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얘 모스펫은 완벽하게 대칭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가 소스, 드레인을 써놨지만 실제로 얘가 소스로 동작하는지 드레인이 동작하는지는 볼테이지 포텐셜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건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고요. 그래서 좀 중구난방으로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일단 모스펫은 게이트, 그러니까 메탈 쪽에 연결하는 터미널인 게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모스캡을 만들었을 때 양단, 양쪽 벽, 사이드워를 연결해주는 터미널인 소스하고 드레인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스펫의 심볼이 여기 표현되어 있는데요. 얘는 일단 엠모스입니다. 얘는 엠모스의 심볼이고요. 그리고 심볼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시나리오 보면 얘랑 약간 뭔가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가 게이트 터미널, 여기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 중간을 비워놓은 건 이제 인슐레이터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요 밑에 있는 터미널은 여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약간 뭔가 모스펫과 크로스 섹션을 비교하고 굉장히 심볼이 흡사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방금 제가 얘를 엠모스라고 했었죠? 얘가 왜 엠모스냐? 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 소스도 N타입이죠. 드레인도 N타입이죠. 뒤에 설명하겠지만 얘를 연결하는 인버전 레이어도 N타입이 됩니다. 그래서 소스하고 드레인까지 연결되는 모든 패스가 다 N타입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얘를 엠모스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좀 더 배운 다음에 디테일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모스펫을 보면요,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게이트는 메탈이지만 메탈이 인슐레이터로 이제 감싸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게이트에서 바디나 혹은 소스, 드레인으로 가는 방향으로 DC 전류가 흐를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여러분들 BJT를 생각해 보면요, BJT는 베이스로 커런트가 흘러 들어가야지만 이제 컬렉터 에미터 사이에 커런트가 흐르게 되죠. 그래서 베이스에서 커런트가 흘러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베이스 쪽에서 임피던스는 무한대가 아닙니다. 근데 이 모스펫 같은 경우는 게이트가 철저하게 아이솔레이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심볼에서도 보이는 것과 같이 게이트 쪽에서는 어떠한 DC 전류도 흘러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DC에서는 게이트의 임피던스는 무한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나중에 전자열로 2를 가면 AC 임피던스도 배우기 때문에 여기에서 캐패시턴스가 있어서 임피던스가 마냥 무한대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DC에서는 적어도 인풋 임피던스가 무한대다, 게이트의 임피던스가 무한대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거는 스테이트 오브 아트 모스펫 스트럭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90나노면요, 스테이트 오브 아트라기보다는 한 20년쯤 전에, 20년까지는 안 되나? 20년쯤 전이죠. 20년보다 더 됐을 겁니다, 아마. 그때 스테이트 오브 아트입니다. 요즘은 뭐 여러분들 뉴스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2나노, 3나노 뭐 이러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스테이트 오브 아트 스트럭처라기보다는 그냥 모스펫 스트럭처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공정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 뉴스에서 많이 봤을 텐데, 방금 얘기도 했고 2나노, 3나노 이런 공정, 2나노 공정, 뭐 3나노 공정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럼 그 2나노, 3나노 대체 뭐냐? 그 나노의 정의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랭스라는 거죠. 요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요 반도체 영역의 거리를 랭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랭스의 길이가 이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최소폭이 있거든요. 근데 그 최소폭이 곧 프로세스의 이 성능을 저하합니다. 이 랭스가 작을수록 더 빠른 모스펫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랭스가 90나노죠. 우리는 얘를 통칭 90나노미터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90나노미터 시모스 프로세스 뭐 이런 식으로 부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2나노, 3나노 얘기하면 이 랭스가 2라는 뜻입니다. 랭스 2거나 3이거나. 물론 이거는 틀렸습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요 모스펫 스트럭처는 플래너 모스펫이라고 부릅니다. 플래너 평면형 모스펫이라는 거죠. 근데 현재 쓰이고 있는 모스펫들은 핀펫 혹은 뭐 게이트 올 어라운드 GAA 혹은 뭐 나노시트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런 요즘 다른 스트럭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핀펫이나 GAA 같은 경우는 사실 랭스를 프로세스의 그 프로세스의 베리에이션 얘기하는 게 랭스는 아니고요. 어쨌든 미니멈 선폭을 얘기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복잡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플래너 모스펫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몇 나노 프로세스다 그럼 랭스가 얼마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디테일하게 이 뒤에 모스펫, 핀펫이나 게이트 어라운드 같은 거에 관심 있다면 세미컨덕터 피직스에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세요.